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응급 민간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즉시 응급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응급 치료하는데 이제 그 침을 이제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에서 이제 응급하는데 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급히 채가지고 맞은 혼수 상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토사광난 이런 경우 있을 때 사관을 나서 맥힌 혀를 따라주는 것을 이제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장마비라든지 기타 충격을 받아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 10손가락 кот험지에 그를 10군데를 침으로 찔러주면은 회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0손가락을 찔러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혼수 상태가 되면은 이제 혈액이 순환되다가 잠깐 정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돌지 않는 걸 연설코라 끝험지를 침으로 이제 따놔줌으로써 그걸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속담에 얼마나 열 손가락에다 침을 넣으면은 아픈 혈이든지 간에 죽은 사람도 뻘떡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따끔한 그런 침이 들어감으로써 경맥이 맥혔던 경맥이 침을 하는 자극을 줌으로써 이제 피가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적이 있고, 현재는 심호흡 저기로다가 가슴을 손으로다 이제 여러 번 눌러 가지고 심장이 박동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소상하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 이제 인출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침 넣는 의사가 아니고서는 침을 가지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항상 보통 사람이 이제 상비행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몸에 바늘이나 옷핀도 됩니다. 그런 걸 지니고 다니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있어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됐다. 그럴 때는 우선 소독약이 없으니까 내 침이 또 굉장히 소독약이 됩니다. 바늘이나 옷핀을 침으로 다 이렇게 한번 닦아내면은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열 손가락 끝틈지를 이렇게 찔러주면은 맥혀있던 혈맥이 통해가지고 우선 이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산중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발이 뼈가지고 뚱뚱 부어서 걸어오지보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장 아픈 부분을 눌러봐가지고 거기다가 제일 아픈 부분에다 5군데 이상을 침을 바늘이나 옷핀으로다가 살카르게 뚫을 정도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뚱뚱 부었을 때는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 독가스가 꽉 차있는 염증을 이제 독가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풍선이 이제 부하게 일어나서 대덕게 이제 필 때는 이게 부하게 피부가 얼마나 거기에 염증이 심하면은
뼈가 좀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빼내면은 저거 바늘구멍으로다 이렇게 찔러주면은 그것이 이제 그 바늘구멍으로다가 그 염증이 이제 빠져가지고 금방 또 걸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공업풍선이 팽팽하게 거기에 이제 부풀어 있는데 거기다 바늘 하나만 꽉 찔러도 그냥 금방 그거 이제 빠지듯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혹각 옷빈이나 이제 침을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 산에 이제 아가씨나무나 기타 이제 가시로 되어 있는 나무를 해서 이제 그 가시를 따가지고 그걸로도 이렇게 한번 찔러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흔히 그런 적이 있지만은 옛날에 이제 어린아이가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은 막 입에서 그냥 거품이나 눈을 그냥 뒤집어 쓰고 한 몇 번 동안 그냥 막 팔다리를 그냥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하기가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내리들 못해가지고 위로다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양쪽 눈썹 한 가운데를 거기를 그 옷빈이나 침으로다가 살까지 뚫을 정도만 한 번만 다 이렇게 찔러주면은 그래서 또 열기가 걸리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게 이건 제가 많이 실험을 해봐가지고 했는데 한번 아주 그냥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양쪽 눈썹 한 가운데가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심장하고 직접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를 보면은 요 이마 뼈에고 상단전이가 바늘구멍만 진짜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하고 직접 연결이 됐는데 심장은 화로 들어가거든. 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 하기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위로다 상승을 하는데 맥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팔다리를 떨면서 입에서 거품이라고 막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혈이 돼 있는 걸 발을 이렇게 꼭 찔러주면은 골리다 하기가 빠져가지고 하여튼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런 응급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어떻게 냉동실에 갇혔을 때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건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사람이 이제 냉동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사람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바깥에서 담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센 냉동실이냐면은 생선짝 같은 걸 많이 그냥 수백 짝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생선 깃짝을 쌌다 내렸다 쌌다 내렸다 반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서 열이 생겨가지고 이게 얼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사람이 이제 볼일이 있어서 냉장실로 이제 물을 열고 오는 바람에 이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갑자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것은 참 흔히 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지금 하던 이런 냉동시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잠그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사람이 살아나는 굉장히 응급치료요법이 아닌가. 그렇게 안 했다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살아난 거고. 그리고 또 옛날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일단은 내가 위급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자기가 뭔가를 살아날 준비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강물에나 바닷물에 빠졌을 때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놓으면 그 즉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숨도 좀 참고 이렇게 하면서 헤엄쳐 나오면 살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 응급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러면 이제 또 이 음식에는 또 독이 있는 또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 독 있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해독약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독에는 꺼먹콩하고 감초를 달인 물을 먹으면 금방 해독이 됩니다. 그 한방에 그 파부라는 약이 있는데 그 잣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엄청 독한 약이에요. 그래도 이 할아버님이 이제 하나의 약을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한약방에서 앉아 계시는데 뭐 잣 같은 게 방바닥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잣인 줄 알고 까드신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장난한 거지만 말이고 엄청 독해가지고 막 창자가 오려나 막 펄펄 뛰시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감초하고 꼬막콩을 달에서 데리게 그냥 바로 이제 해독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이든지 간에 저기 할 때는 감초하고 꼬막콩은 아주 비상용으로다가 준비해놓고 냉장고가 다 있으니까 우선 비상용으로다 이걸 냉장고에 조금씩 이걸 차로다 마셔도 되니까 여기 준비해놓으면은 응급할 때 쭉 오라고. 또 산 같은 데 등산 갈 때도 그 차 가져가는 시기가 병에다 이렇게 꼬목꼬목 감초 달인 물을 가져가면은 혹간 거기 산에 가다가 무슨 열매가 그 먹는 것 줄 알고 딴 것도 나보다 독주 열매를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열매 같이 똑같은 아주 비슷한 그 독주 열매도 많이 있거든. 그럴 때는 그걸 한 모금만 마셔도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참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들 참깨는 다 드시는데 이제 식품인데 이것도 이제 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식품이지 이게 이제 한약으로도 되게 쓰는 약입니다. 이게 처방을 할 때 한약제가 되는데 이 참깨가 이제 얼마나 좋은 그 약이냐면은 그 화상 이럴 때 이제 그걸 지쳐서 바르면 아주 그렇게 신기해요. 그 전에 이제 수십 년 전에 시골에서 제가 살았을 때인데 여동생이 갑자기 이제 화상을 당했는데 막 펄펄 뛰고 막 우는데 병원이 갈 수도 없고 이제 차시가도 다 끊어졌고 그냥 아버님이 의사책을 보시더니 참깨를 지쳐서 바르라 이제 나와서 이제 15년다 참깨가 있으니까 그걸 지쳐서 딱 발랐더니 울던 애가 그냥 그 붙이자마자 참깨를 붙이자마자 뚝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흉도 지지도 안 하고.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서울서 사는데 여기 술이 엄청 세요. 그래서 소주를 갖다가 그냥 깡소주로 안주하고 먹여야 하는데 이제 이걸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거 막 속이 시려가지고 양약이니 뭐 진통제 같은 거 이렇게 먹어도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저기 참깨 한 대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 지쳐가지고 한두 살씩만 먹어라. 그냥 몇 번 며칠 먹었는데 이게 쌍나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화상을 해가지고 막 펄펄 뛰고 아픈 애가 그걸 지쳐서 붙이자마자 울던 애가 딱 끝이 덮기 속에도 우리 염증이 화상보다 더 큰 염증이 더 있어. 그렇게 술 먹어가지고 염증이 생긴 것을 그 참깨로다가 그걸 먹어서 친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그걸 한 번도 실험을 해봤는데 같은 동북에 무슨 이제 마늘이나 이제 고추가 있어가지고 먼저 이제 청양고추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그냥 속이 막 뒤틀려 펄펄 뛸 정도다 막 속이 쓰리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참깨 그냥 한 소리 꾹꾹 씹어 먹으면 금방 먹자마자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깨가 의사의 명이라면 100가지를 보호하면서 100가지를 해독을 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수은이 또 굉장히 독하게 농약을 만드는데 거기가 수은이 다 들어가는데 수은을 해독하는 데는 참깨가 아니면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참깨가 몸을 보도되면서 해독을 하고, 그리고 모든 암이 생기는 원인이 이 독한 음식, 또 화공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독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게 그 피부가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서 이게 이제 종기가 이제 심합니다.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깨를 자주 먹게 되면 농약독도 해독되지, 무슨 독한 화공약품이라든지 양약이 또 굉장히 이제 독하거든요. 몇 번 먹는 건 되냐 치면 장복을 할 때는 위장에 이제 장애가 오고 저기 하기 때문에 양약을
그 장복하시는 몇 개월씩 하시는 분은 꼭 하루에 한 번씩 참깨 한두 개씩만 드시면은 양액을 아무리 오래 장복을 하셔도 위에 탈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자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목운동에 대해서인데 지금 이제 연구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연구가 다 끝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먼저는 목이 아무 이상이 없었던지 그냥 목이 얼마나 아프던지 베개를 이지 못할 정도로 다 지금 아마 심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날마다 그 물리치료를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진통제를 맞고서 물리치료를 하라는데 물리치료 갔더니 간호사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아저씨는 목 운동하는 게 핵심이고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목 운동 도리 짝짝공을 각각 100번씩을 한 번을 딱 했는데 이게 딱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이제 병이 낫기 전에 찍어봤더니 그 아픈 부위가 그냥 새까맣게 보이더라고. 피가 새까맣게 거기가 뭉쳐가지고 그 혈맥이 통화를 못해가지고서 그냥 마찰이 돼가지고 왔던 거야. 그래서 이게 목 운동을 이제 도리도리 짝짝을 하니까 뭉쳤던 피가 이제 통해가지고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두통에도 치료가 되고 허리 아픈 거 요통까지도 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저는 날마다 그렇게 100번씩 이렇게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건강 요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걸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또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또 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병까지 오고 또 생명까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도 종명을 받으니까 고약한 욕쟁이가 시기를 한 나머지 수천리를 찾아가서 그 부처님한테 그냥 가자마자 그냥 한나절 동안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화도 내지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다 듣고 있는데 한나절 욕을 하다 보니까 더 할 욕이 없으니까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할 얘기 다 했느냐? 이제 또 없다고 할 얘기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불원천리 와서 한 건 고마운데 내가 그 욕이 필요하면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 어떡하냐? 걔도 당신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욕쟁이가 기가 막히거든? 그럼 뭔 얘기냐고 물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당신 집에 귀한 스님이 왔는데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나는 손님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은 그 음식은 누가 데려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데려 가져가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한 욕은 당신 입에서 당신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음식 차려는 거나 같다. 음식을 들어갔지 않으면 주인이 갔댔기. 그러니까 당신이 몸에서 나온 욕은 당신 거니까 그걸 내가 들어갔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지 아니면 그 주인이 도로 가뒀기. 당신이 도로 가져가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욕쟁이 가만 생각하니까 한 달 동안 한 욕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한 욕이 됐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처님의 의단을 알아서 그 즉시 머리 깎고 제자가 됐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갈 때 보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참 꾸지람을 두고 욕을 해도 억울한데 잘못 없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한나절씩 욕을 하면은 세상이 모두 기절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부처님 말씀 마냥 내가 당신 욕이 필요하면은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아무리 누가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도 내가 금방 식사를 하겠거나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으면은 그것은 도로 주인이 가져가다 당신 데려 가져가라. 그러면 나한테 욕한 것이야. 걔는 욕쟁이가 자기한테 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쌀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 가지 내 몸을 다스리는 굉장히 좋은 이게 그래서 나는 그 강한 그 창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말소리하게 기라하는 거예요. 기막힌 소리 들으면 금방 기절하잖아요. 그러나 창칼은 아무리 깊이 찔려도 기절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내 건강을 다스리는 굉장한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몸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가지고서 오늘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응급 치료하는 민간요법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